아, 느는 사람들이 조금 많네요. 자, 지난번에 우리 160번까지 갔었고요. 삼각형의 넓이, 그죠? 삼각형의 넓이 조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넓이 남은 거 한두 개 정도만 잠깐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기 무난한 문제로 안녕. 저기 161번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일단 좀 풀어볼게요. 수진이도 안녕. 161번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수혈 안 줬지? 안녕. 안녕. 하하하. 161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사각형이든지 간에 항상 마주보는 가압은 180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180도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뭐 그러니까 무난한 게 뭐냐면은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 때문에 그러는 건데 중심점 찍어놓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얘가 원주각이 알파라서 중심각은 2알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베타이기 때문에 이 중심각은 또 2베타가 돼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2파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마주보는 가기압은 무조건 180도. 그러니까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인 알파나 사인 베타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인 베타 자체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다만 코사인 값은 부호가 좀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도형에서 지금 주요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3, 1이라는 길이랑 3분의 2파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딴 건 모르겠는데 두 변과 끼인각이 관련된 요 삼각형이 일단 지금 결정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AC라는 선분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걸 구해냈다고 친다면 당연히 대변 대각상이 나오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안다면 많은 걸 알 수 있죠. 변 길이 하면은 끼인각 알 수 있고, 그렇죠? 다른 데도 또 구할 수 있죠. 여기저기. 근데 그때 이제 찾아내는 게 뭐죠? 뭘로 찾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일단 시작 자체는 이쪽으로 붙잡고 들어가 주면 괜찮을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데? 뭘 건드렸어 혹시? 건드린 게 아니라 안 돼갖고 만지고 있는 거야. 아니 미치겠네. 인터넷이 왜 갑자기 안 되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 전화도 다 못 통돼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얘를 다시 한번. 안녕 유빈아. 아니 괜찮아. 일단 와이파이는 아마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인터넷이 안 되면 지금 복사기도 안 될 텐데. 들어갈까? 그대로. 미쳐버리겠네. 저쪽 와이파이를 일단 껐다 켜봤는데 이 컴퓨터 껐다 켜봤나?
자,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두변과 끼인각이 나와 있으니까 정보를 조금만 더 추려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요 ABC 삼각형에서 3, 1,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자, 그러면은 AC 길이 뽑아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AC 길이의 제곱은 3제곱이 1제곱, 그죠? 9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그거 계산해주면은 10에서 3 더했으니까 지금 13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AC 길이는 루트 1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거 가지고 특별히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있어요. 일단 외접원의 지름도 구해낼 수는 있습니다. 외접원의 지름도 구해낼 수는 있어요. 사실 이쪽 세타를 구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르는 게 좀 더 낫기는 하지만 일단 얘를 써야 되니까 이걸 쓸 수 있는 걸로 이게 일단 먼저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지름을 구한다. 안 쓰더라도 일단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인 3분의 2파이, 그죠?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AC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고,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분의 AC 루트 13. 숫자는 조금 지저분하네요. 그쵸? 루트 3분의 2 루트 13. 그래서 요게 지금 외접원의 지름인 거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변의 길이를 알면은 각을 다 알아요. 예를 들면은 뭐를 또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요 변 길이 때문에 요 각은 아는데 이건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뽑을 수 있더라도 세타를 직접적으로 구해야지 이 두 각을 각각 구해서 막 더한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듭니다. 사실 미적분 선택자면은 할 수도 있어요. 3, 3 나왔으니까 이거 끼인각 구해놓으면은 두 각을 더한 거구나 라고 해서 뭐 뽑아낼 수 있는데 그거는 미적분 선택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세타는 그냥 통으로 구해야 돼요. 사인 세타에 관련된 거.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3, 3은 전부 이렇게 잘린 거 안에서밖에 안 움직이니까 1이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잘랐을 때 사실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우리가 세타를 못 뽑아내요. 그렇죠?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은. 근데 이렇게 딱 잘라서 놓고 오면은 얘 길이 1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각이 바로 튀어나와요. 왜냐면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BCD 삼각형의 외접원 자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길이를 아니까 당연히 요각도 알고 있는 거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끼인각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대변대각상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선분 길이 구한다? 그러면 뭐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이각 구해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변 길이를 지금 구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쪽 각도 모르기 때문에 둘 합쳐서 180도인 거는 맞지만 이변 길이 관계된 걸 뽑으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어차피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러면은 이 각을 일단 먼저 뽑아내 준다고 쳤을 때 남은 거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여러 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1 길이, 그 다음에 요거 미지수로 뭐 잡는다고 치고, 그래서 이변 길이 관련된 코사인 법칙을 세타를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얘는 두 변 길이 알고 있잖아요. 어차피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이 관련된 코사인 법칙, 두 변과 끼인각이 관련된 코사인 법칙.
그 둘이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립시키면은 문자는 두 개가 나오면서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혹시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아, 이게 생각보다 꽤 어려워하는구나. 아, 이거 미안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들어갔는데 아니, 어렵지 않은 건 아닌데. 잘했네. 답이 지금 뭐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자, 천천히 조금만 더 가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일단은 그냥 가봅시다. 일단 지름을 구해냈어요. 자, 지름 구해냈고 요 각도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먼저 들어가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기는 하네요. 어차피 지금 CD 길이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길이는 알아야 되는 거라서 이 길이를 구할 때 아까 위에 거 아래 걸로 연립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아까 위쪽에서 요 삼각형 가지고 AC 길이 구해냈잖아요. 자, 그리고 어차피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두 변의 가계합은 아니다. 마주보는 두 가계합은 무조건 180도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AC 길이 루트 13이 딱 나온 순간 어때요? SSA 나오죠? 그쵸? 그럼 두 변과 각 하나. 이렇게 두 변과 각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변과 각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죠? 뭐 사인 법칙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쵸?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뭐 이거분의 이거 뭐 사인 법칙을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코사인 법칙도 되기는 한다 그랬죠. 뭐 예를 들면은 요 변 길이를 x로 잡고 문제 정리해주면은 CD 길이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저쪽에 있는 ACD 삼각형 가지고 변 길이 다시 한번 루트 13 그 다음에 AD 길이는 3. 자,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SSA로 나와 있는 상태라면은 어차피 얘는 준결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정리해보면은 결정되어 있는 문제가 주어져요. 그렇죠? 어차피 두 가지 케이스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될 수밖에 없게 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갖다가 미지수로 하나 좀 잡아볼게요. 예를 들면 얘를 x, 아까 저기서 쓴 것처럼. 자, 그럼 이걸로 두 변 깎인 각을 이용한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 보자. 그죠? 두 변 주어져인 경우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다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13은 x제곱 플러스 3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이제 2분의 1이에요. 그죠?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은
얘 x제곱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2분의 1 쓰면은 마이너스 3x 13 넘기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x 빼기 4 x 플러스 1은요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 그쵸?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준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차피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게끔 준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는 아예 그냥 음수가 떠버리는 게 있어서 얘는 그냥 배제가 돼요. 그쵸? 변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4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얘 길이가 4라는 게 딱 나왔다.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대로 이 빨간색으로 자른 걸로 두 변과 끼인각으로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인각으로 코사인 법칙 해주면 어차피 뭐 둘이 같다 라고 놓고 봤을 때 미지수는 세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연립 안 하고도 각각의 길이가 그냥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인터넷이 계속 튕기는데? 자! 좀 힘드니까 천천히 정리 더 마저 해볼게요. 아니 되는 친구는 계속 풀면서 들어요. 이 보고만 있으면은 진짜 내 걸로 안 됩니다. 보고만 있으면은. 자, 그래서 네 번째 걸로는 이렇게 들어갈게요. 저기 있는 도형 A, B, C, D를 그대로 끌고 옵시다. 뭐 일단 원과는 상관없이 A, B, C, D를 그대로 끌고 온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세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요 길이 3, 요 길이 3,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4. 그렇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으로 코사인 법칙, 두 변과 끼인각으로 코사인 법칙.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BD제곱 위에 걸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9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밑에 거 가지고 BD제곱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BD제곱 밑에 삼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BCD. 다시 한번 얘는 삼각형 ABD에 있는 BD 길이를 뽑아내는 거고요. 얘는 삼각형 BCD에서 BD 길이를 뽑아내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BD 제곱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그죠? 1제곱 더하기 4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어차피 둘 다 BD 제곱이지 않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만약에 이거를 안 뽑아낸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얘가 미지수 이거 BD 길이를 뭐 X로 잡는다면은 미지수는 X 세타 2개고 10도 2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뽑을 수 있으면은 뽑으면 더 편해지니까. 그죠? 아예 그냥 지금 X 값을 뽑아냈잖아요. 아니네. 이거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 모르면 못 넘어가는구나. 미안해. 이거 꼭 넘어갔어야 되네. 이거 꼭 하고 넘어갔어야 되네. 미안해.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4가 여기 쓰인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건 모르면 안 되겠네요. 그쵸? 미안해.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둘이 똑같다라고 정리해주면 되니까 이걸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18 빼기 18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플러스 18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얘는 17 빼기 8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럼 이제 그냥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 좌변 넘기면 26 코사인 세타. 그렇죠? 두 개 합쳐서 넘겨주면 26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8을 넘겨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숫자 왜 이래? 잠깐만, 이거 맞아? 왜 이래? 이거 맞아? 숫자가 엄청난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6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사인 세타가 답인데 숫자가 굉장하네요. 피타고라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 1커니까 얘는
길이분의 x좌표, 길이분의 x좌표. 그럼 y좌표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느냐? 그쵸? 뭐 수선의 발 내려서 그냥 길이 가지고 피타고라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길이가 1이니까 26의 제곱이면은 얼마지? 얘는 400에 120, 240, 640, 676. 그쵸? 676. 676에서 1 뺐으니까 루트 675. 이거 맞아? 잠깐만. 675. 675를 5로 1, 3, 5, 5로 하면은 5, 20, 5, 7, 35, 3, 9, 3, 3. 15 루트 3이네. 15 루트 3. 괜찮나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26분의 15 루트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아,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미안해. 26분의 15 루트 3.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아유, 야, 이거 너무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살짝 어려웠으니까 무난한 걸로 일단 하나만 잠깐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저기 160 무난한가? 166번. 요거 하나만 좀 가봅시다. 166번. 기출문제인데 원래 기출문제 아닌 걸로 가려고 했는데 기출문제 하나만 좀 봐볼게요. 우와! 화이팅! 껌 좀 줄까? 껌 좀 줄까? 알았어. 오케이. 잠깐. 못 봤어, 미안. 그리고 어차피 이거 끝나고 수혈 나갈 거라서 새 걸로 다시 줄게.
화장실, 오케이. 자, 조금 어려웠나요, 요게? 문제가? 166번이? 확실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166번이. 나 부른 거 아니지? 자, 166번에서 문제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ABC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요. 한 변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 길이 다 똑같은 것도 똑같은 거지만 이 각도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각도가 주어져 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쪽에 D랑 2점이 찍혀 있는데 B랑 E를 연결시켰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1, 길이는 정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D는 CE 길이랑 똑같다. 그렇죠? AD는 CE 길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D 길이가 루트 13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D 길이랑 C 길이가 똑같다? AD 길이랑 C 길이가 똑같다. 요거 1대1이라고 주어지는 거랑 뭐 똑같은 얘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써요? 이 관계를 그나마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지수로 잡고 가는 거예요. 미지수로 잡고 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몰라, 그냥 C 길이를 X로 잡을 거야. 뭐 얘를 X로 잡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AD 길이도 X가 될 거예요. 괜찮죠? 둘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에어컨 온도가 왜 안 내려가냐? 에어컨 온도가. 자, 얘를 X로 잡으면 얘도 X로 내려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X-1이라고도 써볼 수는 있습니다. 통째로 X로 써도 되고 그냥 쟤만 X로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D 길이가 루트 13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루트 1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자, 결정된 삼각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결정되어 있는 삼각형이 아예 안 보여요. 완전히 결정되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두 변, 마주보는 두 변 있잖아요. AE랑 AD가 둘 다 X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뭔가 좀 최대한 많이 쓰여져 있는 게 이거니까 넓게 AD 이 삼각형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D 삼각형, 넓은 삼각형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자, 얘는 지금 끼인 각이 60도예요. 요 변 길이 나와 있고요. AD를 X로 잡으면 요 길이는 X 플러스 1이에요. 괜찮나요? 와! 그러면 이거 뭐지? 결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만약에 코사인 법칙을 쓴다 그러면 미지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등식이 나와요. 한마디로 X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길이가 1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삼각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로 코사인 법칙 한번 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했네. 오케이. 잘했네. 너무 쉽지? 오케이. 특히 이게 괜찮은 좀 갖다 줄까? 알았어. 화이팅이야? 좋아. 응. 껌 줄까? 알았어. 이 길이를 구할 때 이 삼각형을 구해도 되고 이 삼각형을 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둘이 같다고 놓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는 같으니까 이걸로 하면 이 길이랑 이걸로 하면 이 길이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똑같죠? 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그거 계산하면 되긴 하겠는데 근데 왜 굳이 그 길이를 구했을까? 아, 두 변과 끼인각 하려고 그런 건가? 네? 두 변과 끼인각 하려고 한 건가? 넓이 구하려고? 사실 B 길이를 안 구해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구하는 거는 문제의 취지는 아니기는 해. 그러니까 해도 상관은 없거든. 도전 정신. 오케이? 뿅. 나봉. 나봉. 끝났지.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둘이 1대2로 넓이비 나오겠지. 그러니까 굳이 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해서 1대2, 3분의 2면 돼. 오케이. 잘했네. 잘했네. 코사인 법칙 쓰는 거 괜찮아요? 아니, 많이 피곤한가 본데? 껌 좀 줄까? 자, 미안. 요거 마무리 후딱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후딱 하고 그 다음에 수열로 나가 봅시다. 고민 되게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1번에서 이걸로 코사인 법칙을 쓴다 그러면 루트 13의 제곱, 13은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둘 곱하기 2배 2x의 x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60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13은 이거 제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분시켜놓고 나머지 뺄셈으로 지워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지워지고 x 하나 지워지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13인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이건 뭐 단순 계산이니까. 다 우변으로 넘겨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1에서 13 뺐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했을 때 4, 3이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빵. 따라서 길이가 3밖에 안 나와요. 그죠? 3밖에 안 나옵니다. 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3이 나왔으니까 요 길이 나왔고 요 길이 나왔고, 그쵸?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길이 누구 있고 이 길이 누구 있고 잠깐만, 근데 우리는 이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 변각 끼인각을 구해야 되겠군. 자,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뭘 하냐, 일단 비길이를 구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구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1이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4고 60도니까 요 변 길이가 나오니까 뭔가 진행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길이 아니면 어차피 이 길이도 아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아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각 뽑아내면 2분의 AB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않냐. 구해줘요. 괜찮아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든 얘기가 뭐냐면은 이번 내용에서 쟤를 갖다가 ABE로 요 길이를 구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요 길이, B 길이를 구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게 BDE, 그쵸? BDE 가지고, 그럼 여기 B 길이 뭐 예를 들어서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얘 나왔고 BD 길이는 3이 2가 나왔고 여기 루트 13 나왔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끼인 각을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끼인 각을 구해낼 수도 있다. 뭘로? 코사인 법칙 가지고. 그죠? 그래 놓고 나면은 이제 네 번째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답. 맞아요. 이것도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안 해도 사실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보이면 이렇게라도 가야죠. 이렇게라도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어차피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요 길이가 지금 1이고 요 길이가 2니까 얘가 넓이가 있으면 얘는 2S예요. 괜찮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그냥 3분의 2배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1대2니까 괜찮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 왼쪽에 있는 요 변 길이가 지금 4로 나왔고요. 요 변 길이가 3으로 나왔어요. 고맙게 60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로 삼각형 AD 그죠? AD 를 뽑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넓이를 계산해 보면 어차피 얘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그래서 2 약분해주면 4 날아가죠. 3루트 3이 됩니다. 3루트 3. 이 전체 넓이가 3루트 3이구나. 그거 1대2로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2루트 3이라는 거예요. 한 개, 두 개로 잘랐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답이 그냥 2루트 3이에요. 오케이? 좀 이해될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문제 풀이는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를 진짜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천천히 문제 풀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설명한 이것들만이라도 완벽하게 될 걸로 마스터하자라는 거야. 지금 뭐 다 풀고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나간 거는
얘네가 소화가 안 되면 어차피 다른 것도 힘들어요. 꼭 연습해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꼭 연습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알았어. 저기 넘어가서 이제 수열로 가볼게요. 수열. 아, 지겹다. 그쵸? 삼각함수 끝.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삼각함수 끝. 자, 수열을 딱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와, 문제 엄청 많네. 그쵸? 224문제예요. 224문제. 근데 224문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쉬운 문제 왕창 집어넣자. 그래서 쉬운 문제 안 빼고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쉬운 문제를. 그래서 스텝 1이 풍부해요. 스텝 1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거 꼭 다 풀고 싶지는 않은데 넘어가도 돼요. 자신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스텝 1에 있는 거 몇 개만 풀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본 연산 잘 안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짱 중에서도 뭐 계산 약간 좀 막히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다, 그럼 그냥 스텝 1 다 풀어요. 그러면은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도도 좀 더 높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구몬한다는 생각으로 빨간 펜 한다는 생각으로 스텝 1들을 풀어주면 됩니다. 꼭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조금 몇 개만 선별하면서 갈 거니까. 자, 그러면은 수열을 들어가는데 자, 요 말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 내용이긴 한데, 자, 근본적인 차이점을 한번만 볼게요. 수열과 함수의 차이점. 자, 수열하고 함수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얘네 둘은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수열은 변수를 n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이름을 a라고 써요. 그죠? 뭐 a, b, c, d. 함수는 변수를 x로 쓰고요. 함수 이름을 f라고 지어요. 그렇죠? 펑션의 약자라서 그냥 f로 지어 놓습니다. 자, 얘네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름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별 차이가 아닌 거고, 근본적인 차이는 변수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때 얘는 미지수의 약자 x로 쓰고 있는 거지만 얘는 왜 n이라고 쓰냐면 이게 내추럴 넘버의 약자예요. 이게 자연수의 약자죠. 그래서 수열과 함수는 근본적인 차이가 정의역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역.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1, 2, 3, 4 이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1항, 2항, 3항, 4항. 그쵸? 3.5항 이런 거 없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자연수고 얘는 실수 전체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딸랑 요거 차이밖에 없는데 이걸로 파생된 차이가 계속 눈덩이처럼 벌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간단하게만 좀 봅시다. 제일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수열 중에 가장 간단한 거 등차 수열이에요. 자, 등차 수열은 일단 제일 먼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 그대로 같을 등자의 차이 찾자예요. 그렇죠? 차이가 똑같은 수열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차이가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성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냐? 중항이에요. 중항. 그래서 둘의 차이가 각각 다 똑같다? 이거를 문자로 한번 볼게요. 그렇죠? 1항, 2항, 3항, 4항, 5항 둘의 차이 A2 빼기 A1, 둘의 차이 A3 빼기 A2. 그렇죠? 요 둘이 똑같다. 그럼 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넘겨주면은 2A2는 A1 플러스 A3.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예요? 등차 중항이에요. 그렇죠? 등차 중항. 그러면 이런 등차 중항은 뭐 나도 알고 있는데 이건 뭐 2학년도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는 것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따가 문제 보면 알겠지만 활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진짜로. 왜? 죄다 등차 수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초항 공차. 이걸로만 풀어요. 이걸로만 풀어요. 한계가 옵니다. 진짜로 언젠가 한계가 와요. 그쵸?
특히나 만약에 내가 안정적인 3등급 안에 들어가고 더 높게 2등급까지 목표로 가고 있다 라고 한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 1등급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자, 어쨌거나 안정적으로 최소 3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뭐 12번이나 13번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데 그 급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에서는 등차 수열에 관련된 어떤 중앙 논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은 풀기 힘든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야. 등차 수열 초항공차로 푼다. 초항공차로 푸는 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 2 곱하기 3은 어떻게 계산하냐? 2를 3번 더하면 되지. 구구단이 왜 필요해? 다 더하면 되지.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돼서 내가 구구단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381번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우리가 초항공차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2 곱하기 381을 갖다가 2를 381번 더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는 아닌데 굉장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이 중항이에요. 그죠? 중항. 자, 그럼 좀 이따 다시 정리하고, 어쨌거나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를 들어 봅시다. A에는 2m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왜? 아니 1 집어넣으면은 5죠. 1하면 5. 2 집어넣으면은 7이죠. 3 집어넣으면 9죠. 그냥 공차가 2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을 초항공차 가지고 쓴다. 초항 플러스 공차가 n-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를 변수 n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n에 대한 1차 함수예요. 그 1차의 개수가 d예요. 상수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1차의 개수가 d라는 거야. 괜찮죠? 1차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뭐가 있어요? 함수 쪽에서는 완전히 대응되는 게 1차 함수라는 거예요. 1차 함수. n만 x로 바꿔놓으면은 fx는 2x 플러스 3이에요. 괜찮죠? 2x 플러스 3. 자, 그래서 기울기랑 공차는 같은 개념이구나.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등차 수열 문제 중에서는 1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점 하나씩 찍으면서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1,5, 2 집어넣으면은 2,7, 3 집어넣으면 3,9. 그렇죠? 1차 함수랑은 다르게 수열은 어때요? 이렇게 점들밖에 없어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안에 있는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다 그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다른 수열, 두 번째 나오는 수열, 등비 수열이죠. 거의 두 개가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겼어요? 좀 설명 더 하고 할까 했는데 그냥 볼로만 얘기할게. 2의 n제곱. 그렇죠? 그러면 초항은 2예요. 1 집어넣으면 2. 그렇죠? 초항은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8. 초항은 2고 공비도 2죠. 그렇죠? 자, 얘가 함수로 따지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수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2의 x제곱. 동급이에요. 진짜로. 완전 동급인데 차이점이 딱 뭐라고요? 지수함수는 실수 전범위에서 다 나오는 거지만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연수 조건에서밖에 해석을 못한다 라는 거. 그리고 문제점인 또 뭐냐면은 얘는 밑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수가 실수기 때문에 밑이 음수면은 부호 판정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수가 자연수기 때문에 밑이 음수가 나와도 돼요. 그거는 공비가 음수인 걸로 봐도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에서 중요한 거 합이죠. 수열의 합, 시그마. 얘를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산적인 것들의 합이라 그래서 이산합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얘기만 할게요. 지루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무리 후딱 하려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산적인 것들의 합. 여기서 이산적인 것들의 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x가 1보다 커나 같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한다면 얘는 1, 2, 3밖에 없어요. 그렇죠? 1, 2, 3.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셀 수 있죠? 1, 2, 3 셀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냐?
가능할 이자에 세산자 해서 이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x가 1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라고 한다면 쓸 수가 없어요. 이 개수가 무한대 개수로 나와요. 그렇죠? 무한대 개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이산적? 아니 연속적이라고 부릅니다. 연속적. 괜찮나요? 그래서 확통선택자들이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변수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셀 수 있냐 없냐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이산적인 것들의 합이에요. 딱 몇 개 합 이런 게 딱 등장을 하니까. 근데 인테그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테그랄은 얘는 예를 들어서 함수의 합인데 1부터 5까지 f라는 함수를 싹 다 더해주는 거. 그렇죠? 얘는 어떤 특정 x 지점에서의 함수값 fx에다가 엄청나게 작은 가로를 곱해요. 그 가로를 dx라고 불러요. 그 가로 길이를 곱한 거의 선분처럼 생긴 직사각형을 1부터 5까지 싹 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는 fx에다가 dx를 곱한 걸 싹 다 더하는 거야. 1부터 5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도 합이에요. 다만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라서 나는 이걸 연속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둘은 한없이 똑같아져요. 둘은 진짜 나중에 가서는 그건 뭐 미적분 선택자의 한정이 있었지만. 자, 그러면은 알았어. 요까지만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자, 등차 수열에서는 딱 뭐만 잘 생각하면 되냐면 3개. 일단 첫 번째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반항이에요.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 공차 가지고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꼭 이 일반항 표현식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항과 공차 A랑 D를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얘기한 거. 그죠? 중항을 이용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얘는 앞뒤의 합이 가운데 거 2배랑 똑같구나. 그쵸? A, B, C 순서로 나왔다. 둘 사이의 차이랑 둘 사이의 차이가 똑같다. 그럼 만약에 공통된 차이가 D라고 한다면 얘는 B-D, 얘는 B+D. 그러니까 둘도 하면 당연히 2B가 나오겠네요.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숫자로 보더라도 1, 3, 5라 그러면 둘도 하면 어차피 얘 2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항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거는 산술 평균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산술 평균하고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건데, 합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합은 자, 일단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아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문제 잠깐 좀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절대값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몇 개 좀 있어요. 절대값 가지고. 초항 공차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뭐 6번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나머지 것들도 그냥 싹 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뭐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한 거니까 얘는 그냥 AD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그렇죠.
2항과 3항. 2항은 A 플러스 D, 3항은 A 플러스 2D. 1항은 그냥 A로 쓴다면 2A 플러스 24. 그쵸? 그러면은 2A 플러스 3D가 2A 플러스 24구나. 그러면 날려주면은, 그죠? 공차가 그냥 8이다 라는 게 바로 튀어나오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초항공차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항공차를 쓰는 게 당연히 기준이에요. 그쵸? 그걸 지겹게 많이 써서 나중에 다른 관점으로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두 번째 스텝은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 요걸 한 번만 좀 봐봅시다. 저기 10번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할 테니까 뭐 된 친구들은 그냥 풀고요. 한 번만 확인만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초항공차로 다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2항과 4항의 합이면 얘는 둘의 정가운데 항이 3항이잖아요. 그쵸? 2항과 3항과 4항 놓고 보면은 어차피 얘네 둘 더하면은 3항의 2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2배 A3 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8항과 10항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9항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3항은 10 나오고 그 다음에 9항은 28이 나오더라. 괜찮죠? 자, 이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초항공차 가지고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꼭 초항공차 가지고 정리해야 되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6항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6항은 3항과 9항의 중항이네요. 괜찮죠? 정가운데야. 이거 항번호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항번호 2개 더하면 12잖아요. 그 2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항번호 합의 절반. 마치 F라는 함수에서 중점의 X좌표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N도 정역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3과 9의 합의 절반이 6이니까 얘는 3항과 9항 합의 절반이구나. 왜? 어차피 등차 수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둘 더한 거나 둘 더한 거나 똑같아요. 다 뭘로? 얘도 배로 똑같아요. 전체 중항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10, 28, 2분의 38 그래서 19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 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중항에 관련된 걸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게 안 보이면 이따가 진짜 우주 갈 거라서 그래요. 진짜로. 중항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중항.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저기 중항 문제 하나만 직접 좀 더 풀어볼게요. 중항만 쓰는 건 아니기는 한데, 저기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미안. 14번. 너무 쉬운가? 자, 된 친구들은 딴 것들도 좀 다 풀어볼게요. 저기 초항공차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그거 안 쓰고도 갈 수 있어서 중앙 연습을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네. 그렇게 그냥 일단 풀어요. 일단 풀고 이따가 그러면 설명 한 번만 들어봐봐요.
자, 이게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라는, 문제 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텝 1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은 스텝 1이지만 구분을 했죠. 두 번째 스텝 1이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한 거. 그러니까 등차 중앙의 방식으로 별도로 문제를 풀어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공차로 문제는 풀려요. 초항공차로. 초항공차 가지고 안 풀리는 등차수열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 가면 초항공차 A, D 가지고 문제 풀면은 우주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못 푸는 상태가 돼버리기도 해요. 근데 중앙이라는 개념을 이용했을 때는 너무나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14번도 한번 좀 볼게요. A2 플러스 A6는 2A3 플러스 4. 그쵸? 자, 이랬을 때 10항에서 1항 뺀 건 어떻게 되겠냐. 대체로 지금 잘 풀었는데 초항공차에 의존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2항과 6항의 중항은 뭐예요? 2, 3, 4, 5, 6에서 있는 가운데 항. 4항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해요. 2, 3, 4, 5, 6 중에서 둘의 정가운데 항이 4항이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4항의 2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이게 한 번호 둘 더하면 8이죠. 8의 절반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얘는 4항의 2배예요. 3항의 2배, 4항의 2배. 자, 2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꼭 초항공차로 쓰냐? 초항공차로 써도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4항에서 3항을 뺀 거예요. 둘이 공차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D는 2.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D를 써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공차가 2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한 번에 좀 쭈루룩 보일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돼주는 게 좋습니다.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10항인데 거기서 1항 뺐어요. 항이 9개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1항에서부터 10항까지는 9번 공차를 더해 나가는 거니까 얘가 그냥 9D가 될 거예요. 그렇죠? 굳이 A 플러스 9D, 얘는 A 이렇게 안 써도 그냥 9D 차이 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쉬우니까 AD로 써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18. 괜찮죠? 18. 자,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17번으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17번. 사실 이 17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예요. 3점짜리 문제인데 의외로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서 스텝 2에다가 집어넣은 것 뿐이니까 풀리는 친구들 중에서 이게 왜 스텝 2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진짜. 의외로 안 풀립니다. 이게 안 풀리는 친구들은 문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거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일단 집합 자체가 어색해서 지금 안 풀리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집합 얘기만 좀 해볼게요. 자, 집합은 표현 방법이 일단 집합기호 중괄호가 있죠. 이 안에 원소를 하나씩 다 써주면 그거는 원소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라는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건 제시법입니다.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라는 기호를 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조건부 확률에서도 나옵니다. 항상 조건이 들어가는 애들은 다 바라는 기호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바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는데 항상 왼쪽은 그 기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집합의 목적은 뭐예요? 원소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항상 발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은 초항은 자연수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5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런 등차 수열에서 양수인 항들만 원소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양수인 항들만 원소. 그럼 얘는 NA는 뭐냐? A라는 집합의 넘버, 원소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쫙 설명해보면 뭐예요? AM이 양수인 거는 7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초항이 자연수면서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5인 경우에 양수인 항이 7항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딱 그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그 해석만 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두 번째 힌트를 좀 갈게요. 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봤는데 답은 아, 진짜? 어떻게 들어갔지? 근데 풀이는 맞는데. 네, 이렇게 나와. 근데 응? 아, 이 초항이 K가 아니죠. 네. 그치? 아 그래서 첫째 항 자연수가 해서 여기 해놨을 때 자연수 되는데 3분의 38. 찾았네.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럴 리가. 잠깐만. (29) 아니고 28인데. 그렇네요. 오케이. 오우, 잘한다. 아, 40대는 맞는데 숫자가 몇 차이가 나. 힘내? 내용이 되지? 아닌가? 두 번째 힌트를 일단 좀 갈게. 미안. 저기 푼 친구들은 다른 것도 좀 풀기 바랍니다. 알았어? 잠깐만. 이건 좀 힌트를 더 가야 되겠네. 어우, 잘했네. 오케이. 어우, 답이 잘 나온 친구들도 여럿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좀 진행이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문제는 방금 그 해석 있잖아요. 그 해석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라이트센 대표 문제 정도예요. 진짜로 라이트센 대표 문제. 딱 거기서 볼 듯한 정도의 문제입니다. 해석만 끝났다면은. 그쵸? 그래서 3점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결국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걸 싹 다 정리해서 이거 문헌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항상 뭔가 수식적이거나 뭔가 해석하기가 좀 힘들면 번역을 잠깐 좀 해줘야 돼요. 그 번역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거예요. 아, AM이 양수인 항이 7개구나. 그쵸? 이건 방금 전에도 했죠?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어차피 초항이 자연수니까 1항부터 7항까지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8항부터는 음수라는 거예요.
양수가 아니면 음수인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거 생각을 해줘요. 그럼 당연히 뭘 들어가고 싶어져요? 뭔가 한 번에 수식이 뿅 하고 나오길 바라면 안 돼요. 단계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나면은 첫 번째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초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수면 1항부터 7항까지가 양수가 됐을 때 솔직히 1항이 궁금해요? 2항 궁금해요? 아니 별로 안 궁금해요. 경계선이 궁금한 거지. 그쵸? 7항 그 다음에 8항 요 두 개만 구분 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 딱 7항 너까지만 양수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쵸? 8항 너부터는 음수. 이렇게 빠져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양수인 마지막 항 7항이 양수인 걸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시작하는 첫 번째 항 8항이 0 이하다. 이 두 개만 잡아주면 어차피 나머지는 알아서 잡힌다라는 거야.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지?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경계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빵집이 있는데 빵집 아저씨가 빵을 팔아요. 근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 줄이 너무 길어. 30명밖에 못 팔 것 같아. 재료가 30인분이야. 근데 줄이 100명이야. 그럼 가서 얘기하겠죠? 딱 여기까지 팔 수 있어요.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어차피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경계선 가서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면은 뒤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30번째한테만 가서 아저씨까지만 팔 수 있어요. 그 뒤에부터는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일이 가서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7항과 8항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A 플러스 공차 몇 개? 6개예요. 괜찮나요? 얘가 양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5였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얘는 A 하고 마이너스 3분의 5의 6배예요. 그럼 얘는 A 빼기 10이에요. 그렇죠? A 마이너스 10. 그게 양수면 되겠네. 괜찮죠? 그러니까 A는 1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초항은 1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봅시다. 자, 8항. 8항은 똑같이 초항에다 공차 7개 더해주면 되는데 얘는 A 플러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A 빼기 이거는 약분이 안 되는데 3분의 35.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3분의 3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때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이 10보다는 크지만 3분의 3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A를 자연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 딱 보면은 3분의 35. 이거 감이 잘 안 오면 소수로 나타내면 돼요. 11점 얼마. 어차피 우리가 수능에서 소수 부분을 중요한데 걔가 메인으로 다뤄지진 않아요. 이런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에서는. 그래서 소수 부분보다는 정수 부분만. 몇 점 얼마. 얘는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11보다 크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10보다 크고 11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A는 11밖에 없어요. 괜찮나요? 유일하게 11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A 값은 11이에요. 우와, 그럼 초항 나왔고 공차 나왔고 끝났죠? 일반항이 나오잖아요. 일반항이. 괜찮죠? 자, 그러면은 초항 공차 다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A에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걸로 식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써서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분의 5n 그 다음에 플러스 11 플러스 3분의 5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합이죠? 그렇죠? 이거 이런 7개 항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7개 항을
다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도 되겠지만, 자, 그럼 얘는 어차피 A1, A2, A3, A4, A5, A6, A7. 합이라서 뒤에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합은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초항과 마지막 항, 항계수 절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왜?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13 뭐 이렇게 더해진다고 친다면 어차피 등차 수열은 앞뒤로 더하는 게 그냥 계속 똑같아요. 괜찮죠? 그게 등차 수열의 핵심이에요. 앞뒤 합이 똑같다. 그 앞뒤 합이 똑같으니까 앞뒤가 미안해. 재밌다. 미안해. 앞뒤 합이 아무도 못 들었지? 앞뒤 합이 똑같아 보니까 얘는 뭐라 그럴까? 얘를 더하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맨 앞과 맨 뒤만 더한 게 전체 7개의 절반쌍만큼 있다. 7개의 절반 세트만큼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7쌍보다는 반토막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좀 이따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중항이야. 이게 중항이에요. 7이 7개 있는 걸로 봐도 돼요. 괜찮나요? 그게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그게 중항 이용해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일단 요것만 먼저 좀 연습해둬요. 요것만 앞뒤 똑같은 거.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맨 앞, 맨 뒤, 얘도 다 똑같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7개를 싹 다 더한다면 일일이 다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1항과 7항 더한 다음에 전체 절반으로 계산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아요? 그렇죠? 자, 얘 더하면 요게 A4 2개예요. 안 되겠어. 중앙으로 좀 가야겠어. 얘 둘 더해도 A4 2개예요. 얘 둘 더해도 A4 2개예요. 자, A4 2개, A4 2개, A4 2개, A4 하나. 그냥 A4 7개로 봐도 돼요. 괜찮나요? 그렇죠? A4 7개. 자, 그러면 7항 아니다. 4항은 얼마예요? 4항은 초항에서 공차를 3번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차 3번만 더해주면 되니까 11에서 5 뺐으니까 6이에요. 7, 6에 42. 괜찮죠? 등차 수열에서는 앞뒤가 계속 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걸 최우선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합이 똑같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이 42가 됩니다. 미안해. 잠깐만 쉬었다가 저기 등차 수열의 합 마저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힘들지? 이제 에어컨 시원한 것 같은데. 우악!